안녕하세요. 인삼투어입니다. 이번 여행지는 필리핀의 두마게테라는 곳입니다. 필리핀 세부는 너무도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지만 이 두마게테는 아직까지도 그 소소한 매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요. 조용하고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멍 때리기에도 좋고, 근처 산에는 수영과 여러 액티비티를 즐길 수도 있으며, 또한 아주 아름다운 바닷속에서 스쿠버 다이빙도 즐길 수 있는, 게다가 친절하고 착한 필리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갈 곳 두마게테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가 세부섬이고 여기가 세부 공항이 있는 막탄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마게테는 네그로스 오리엔탈이라는 섬의 중심 도시예요. 딱 봐도 엄청 멀어 보이죠? 세부에서 시외버스를 타면 6시간 반 정도 걸리고, 또 중간에 배도 한번 타야 하고요. 하지만 비행기로 가면 40분 정도면 갈 수 있어요. 이래봬도 두마게테는 나름 공항도 있는 대도시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갔냐고요? 저희는 다이빙샵에 밴을 요청해서 밴을 타고 왔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비행기 타고 가려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번 여행 멤버는 넷입니다. 다들 스쿠버 다이빙을 좋아하기에 이번 여행의 목적은 스쿠버 다이빙으로 정했어요. 보통은 이렇게 같이 가게 되면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갈 텐데, 어떻게 하다 보니 각자 스케줄이 다 달라서 알아서 비슷한 시간대에 비행기를 각자 타고 가게 되었어요. 에어아시아, 진에어, 이스트항공, 이렇게 3개의 비행기에 나눠 타고 세부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답니다. 어차피 비행기에서는 잠만 잘 거잖아요. 세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밴에 올라서서 두마게트로 향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라 차가 막히지 않아서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가 고파졌어.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항구에 도착했어요. 자다가 깨서 비몽사몽인 채로 항구 오피스에서 승선 신고를 하고 왔는데, 하늘도 흐리고 곧 비도 올 것 같고, 지금 한국은 태풍이 몰아치고 있을 텐데 여기라도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숙소인 알다이브 리조트에 도착했어요. 화창하게 갠 날씨 덕분에 기분도 좋아졌고, 잘 꾸며진 예쁜 리조트와 사장님 내외분의 환대로 피곤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우리 말고 다른 분이 한 분 더 있었는데, 그분은 우리와 같은 시간에 세부에 도착해서 한숨 자고 새벽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해요. 그래도 우리보다 빨리 오다니 역시 비행기가 좋습니다. 아직 두마게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에 이런 한적한 정취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세부 다이빙샵 같았으면 벌써 사람들로 바글바글 했을 텐데요. 물속도 이렇게 평화로운 모습일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네그로스 오리엔탈 섬에 위치한 다우인, 두마게테에서 조금 더 남쪽에 있는 곳인데, 여기에 유명한 다이빙 포인트들이 많다고 해요. 특히 작고 예쁜 해양 생물을 볼 수 있는 마크로 포인트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어떤 생물들을 볼 수 있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드론을 띄워보니 중앙에 높게 솟은 산을 따라 넓게 펼쳐진 모습이 마치 제주도를 보는 듯 했어요. 높게 솟은 저 탈리니스 산의 높이가 1903m라고 하니 한라산과 비슷하죠? 저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이곳 다우인을 거쳐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다우인 앞바다가 강과 냇가를 따라 흘러온 유기물이 풍부해 좋은 다이빙 포인트가 되었다고 해요. 그 덕에 정말 보기 힘든 할리퀸 슈림프, 멘티스 슈림프 등 신기한 새우들과 해마와 누디브런치 같은 작은 해양 생물들을 마음껏 볼 수 있었습니다. 수심도 얕고 조류도 파도도 없는 아주 평온한 곳이라 체크 다이빙을 하기에도 딱 좋았고, 천천히 여유롭게 물속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스쿠버 다이빙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신기했던 건 이렇게 손가락을 튕기면 갑자기 떠올라 팔을 감아버리는 사교성 좋은 새끼 광어를 만났는데, 이건 왜 이러는 걸까요? 도망도 안 가고 오히려 사람의 팔에 올라타다니.
아마 누가 키우다가 버렸나 봅니다. 이곳 다우인에는 작은 생물만 있는 게 아니고 거북이도 잠시 얼굴을 비춰줬고요. 물리면 팔이 잘릴 것만 같은 큰 곰치도 있었어요. 게다가 파르스름한 빛을 내뿜으며 돌아다니는 큰 갑오징어도 만날 수 있었는데 이 갑오징어를 실제 물속에서 보면 정말 신비로워요. 결국 저 갑오징어는 아마도 우리 입으로 들어갔지만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밤에 해변 앞 코티지에서 이제 쌈미구에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바닷가를 걸어가던 현지인들 둘이서 큰 갑오징어 한 마리를 잡아서 걸어가길래 멈춰 세운 다음에 그거 시장에 팔지 말고 우리한테 다이렉트로 팔라고 해서 150페소에 엄청 큰 갑오징어 숙회를 먹을 수 있었어요. 이런 게 바로 바다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신선한 경험이죠. 안녕하세요, 인삼투어입니다. 고래상어 다들 아시죠? 고래만큼 큰 상어라 이름이 고래상어인데 이게 또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아주 작은 새우만 먹고 사는 귀여운 식성을 가지고 있대요. 원래는 회유성 어종인 고래상어를 자연산으로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세부 남쪽 오슬롭이라는 마을에 가면 항상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슬롭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통은 세부에서 차로 3시간 거리라 세부에서 출발을 하는데 우리는 저 남쪽 두마게테에서 출발을 했기에 배로 2시간을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네그로스 섬의 경치를 감상하며 여유롭게 다이빙 준비를 했어요. 지금은 오슬롭을 가고 있어요. 고래상어를 볼 거예요. 예. 와. 한참 동안 필리핀의 아름다운 바다를 달린 배는 오슬롭에 도착했습니다. 평온하던 바다와 달리 오슬롭에는 이미 많은 관광객들과 고래상어로 붐볐는데요. 빨리 물속으로 뛰어들고 싶었지만 이 오슬롭은 로컬 가이드가 와야만 다이빙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도 지역 텃세가 무척 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로컬 마스터를 기다리면서 배 위에서 고래상어를 구경만 하고 있어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정말 집채만한 고래상어들이 머리를 빼꼼히 내놓은 채 새우젓을 먹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뭔가 멋지면서도 또 아이러니한 그런 느낌입니다. 저 큰 몸뚱이를 유지하려면 새우를 엄청 먹어야 할 텐데 저 한 줌밖에 안 되는 새우가 양에 찰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고래상어는 이빨이 없어요. 그래서 물고기나 사람을 해치지 않는 아주 온순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딴 데 보면서 딴짓하는 아줌마도 이렇게 안전할 수 있었어요. 사실 위에서 보고 있을 때는 고래상어 입속으로 입은 빨려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또 어떻게 잘 피해서 먹이만 먹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고래상어를 보러 가면 꼭 물속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배 위에서 보면 머리 부분만 물 밖으로 나와 있어 실제로 얼마나 큰지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약간 머리 큰 메기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물속에서 들어가서 보면 그제서야 온전한 고래상어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정말 입이 떡 벌어지게 거대합니다. 크게 자라면 10m까지도 자란다고 하는데 꼬리가 제 키보다도 더 큰 이러한 고래상어들 서너 마리가 제 주위를 맴도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실제 물속에서 보시면 상상 그 이상으로 장엄하고 신비롭습니다. 사람에 익숙한 탓인지 스쿠버 다이버들에게도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가끔 다른 데를 보고 있으면 자기도 봐달라는 듯 꼬리로 저를 툭 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스크 날아가고 호흡기 빠지고 뭐 그러는 거죠. 워낙에 큰 물고기라 천천히 움직여서 사진 찍기도 좋아요. 그런데 막상 다가올 때는 정말 빠르게 다가옵니다. 글쎄요, 저는 스노클링은 안하고 스쿠버 다이빙만 해서 스노클링은 어떤 느낌일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엄청 짜릿한 경험일 거예요. 관광이 멈춘 코로나 시대,
이 멋지고 아름다운 고래상어들도 오슬롭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래상어를 보고 온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고래상어와 물속에서 아이 컨택하던 그 순간만큼은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세부에 조금 길게 가시게 되면 이 오슬롭은 한번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고래상어 한번 보세요. 아름답고 신비로운 거대한 생명체에 압도되는 그 멋진 경험이 절대 잊히지 않으실 거예요. 고래상어가 멋지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귀엽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 오슬롭에 가시면 수밀론이라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작은 섬이 있는데 여기가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이 미친 물색을 보세요. 게다가 이 섬에는 단 하나의 리조트만 있어요. 블루워터 수밀론 아일랜드 리조트라는 조금 많이 비싼 리조트가 있는데 도시를 떠나 정말 여유롭게 쉬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비싼 호텔을 좋아하지 않으니 그 돈을 이렇게 스쿠버 다이빙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속으로 뛰어들었죠. 물 위에서 봤을 때는 정말 물색이 좋았는데 물속은 수심도 깊고 유속도 빨라서 어제 다이빙을 했던 다우인처럼 아기자기하게 예쁘지는 않았어요. 일반적인 월다이빙 딱 그 정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은 필리핀에서 다이빙을 했던 중에 제일 아름답고 재미있었던 아포섬 다이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아포 아일랜드라는 곳인데요. 사실 여기는 제가 두마게테를 처음 여행할 때 알게 되었던 곳인데 그때 묵었던 호스텔에서 아포섬에 거북이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기에 언제 한번 가봐야지 하고 생각하던 곳이었어요. 때마침 두마게테도 왔으니 아포섬을 빼놓을 순 없었겠죠? 가고 싶던 곳을 진짜로 다시 가고 있으니 기분이 더 좋습니다. 다우인에서 배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아포섬. 아포섬에는 뭐가 있길래 이렇게 제가 신나 있을까요? 그 전에 이번 여행을 같이 하는 멤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행의 성공과 실패는 같이 여행하는 사람에 따라 엄청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정말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같이 알고 지냈던 알렉스와 창. 얘랑 다니면 빠져줄 일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불편해요. 다들 물을 좋아하고 스쿠버 다이빙 경험이 많은 멤버라 이번 여행은 정말 물 밖으로 나가지를 않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포섬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아포섬에서 가장 유명한 건 거북이에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북이들이 많아서 이렇게 거북이와 같이 사진도 찍고 수영도 하고 신나게 거북이와 놀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거북이도 있고 절벽 쪽으로 가면 정말 큰 거북이도 만날 수 있었고 포섬에서 다이빙을 하는 3번 내내 거북이는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북이 옆으로 보이는 연산호들이 보이시나요? 산호는 딱딱한 경산호와 부드러운 연산호로 나뉘는데 보통 산호라고 하면 돌같이 딱딱한 산호를 먼저 생각하실 거예요. 딱딱한 산호는 작은 동물들의 피난처가 되어주기 때문에 많은 물고기들이 산호 근처에 살고 있죠. 연산호는 물결에 따라 하늘하늘 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주도에도 연산호가 많다던데 언제 한번 가봐야겠어요. 방금 소개해드린 살가운 거북이들과 아름다운 연산호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아포섬이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잭피쉬 떼인데요. 엄청난 수의 물고기들이 스쿨링을 해서 돌아다니는 모습, 다큐멘터리 채널에서나 봤던 그 모습을 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떡 벌어진 입은 계속해서 다칠 줄 몰랐고 눈은 이 잭피쉬 무리에서 한순간도 뗄 수가 없었어요. 질서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나의 생명체가 된 것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직접 보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쪽수가 많아서 그런가 사람이 옆에 와도 큰 동요 없이 알아서 갈 길을 가고 있던 잭피쉬들. 파란 바닷속에서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은색 비늘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예전에 필리핀의 또 다른 다이빙 포인트인 모알보알에서는 정어리떼를 본 적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크기가 작아서 그런지 정신없이 또 바쁘게 움직였는데, 얘네들은 훨씬 더 천천히 단정하게 움직여서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공기 탱크에 공기만 많았다면 하루 종일 저 잭피쉬들을 따라다니면서 구경했을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는 잭피쉬 떼를, 왼쪽으로는 아름다운 산호초를 번갈아 가며 볼 수 있는 이런 포인트는 정말 최고의 다이빙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포섬이 좋은 다이빙 포인트인 이유가 또 있는데, 스쿠버 다이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수하기 전 3분간 안전정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안전정지라는 건 수심 한 5m 정도에서 3분간 대기하면서 몸에 쌓여있던 잔여 질소를 배출하는 과정인데요, 보통은 이 3분이 정말 지루한 시간이에요. 딱히 배 밑에서 뭐 볼 것도 없기 때문인데, 여기 아포섬은 보세요. 와우, 여기가 안전정지하는 수심인데 물 밖으로 올라가고 싶겠어요? 안 올라가고 싶겠어요? 참고로 고프로의 색감이 제일 예쁘게 나오는 수심이 5에서 8m입니다. 딱 그 수심에 형형색색의 산호에 거북이도 있고 물뱀도 있고, 물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물뱀을 물속에서 본 건 처음인데, 여기는 이 위험한 물뱀마저도 예뻐 보이네요. 아포섬에서 다이빙을 한 느낌은 뭐랄까, 한 폭의 예쁜 그림 속에서 놀았던 그런 느낌? 숨막히게 멋진 잭피쉬 떼도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마지막에 거북이가 논일던 그 산호초의 예쁜 색감이 제일 오래 남아 있었어요. 이 영상을 보고 나니 왜 스쿠버 다이빙 하러 이 어구까지 왔는지 아시겠죠? 다음 영상은 드디어 물 밖으로 나가 두마게테에 가면 할만한 것들을 얘기해 볼까 해요. 멋진 바닷속 풍경 같이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삼투어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두마게테를 여행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두마게테는 필리핀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하얀 바다와 야자수들로 둘러싸인 흰 해변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쉽지만 두마게테는 휴양지가 아닌 사람들이 몰려 사는 큰 도시랍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유명한 세부랑 비교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세부에는 해변이 없죠. 정말로 세부에는 해변이 없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절벽으로 되어 있어서 백사장이 생길 수가 없는 지형이에요. 그런데 왜 세부 하면 예쁜 해변이 떠오르냐면, 세부 국제공항이 있는 막탄섬에 리조트들이 몰려있고, 각 리조트들이 해변에 인공으로 모래를 부어서 예쁜 해변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해변을 보려면 세부에서 배를 타고 나가야 예쁜 해변이 있듯이, 여기도 두마게테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바이스 샌드바와 같이 말도 안 되게 아름다운 해변이 있습니다. 뭐 여긴 돌고래도 많다고 합니다만 전 아직 못 가봤어요. 그럼 두마게테에서는 뭘 해야 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 두마게테 여행의 처음과 끝은 해변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는 방파제인 리젤 블루바드에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부나 시키홀 또는 보홀로 가는 페리 여객 터미널에서부터 이 리젤 블루바드는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바다를 따라 길게 뻗어있는 리젤 블루바드를 걷기 시작하면 1901년도에 만들어진 실리만 대학교가 있습니다. 설립된 지 100년이 넘었을 만큼 역사와 전통이 잘 보존된 대학교예요. 신분증을 보여주면 캠퍼스 투어를 할 수도 있어요. 넓게 펼쳐진 잔디밭과 높게 뻗은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대학 건물들의 모습이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워요. 게다가 대학교 안에는 역사 박물관도 있어서 필리핀의 역사와 전통을 볼 수 있답니다.
이 실리만 대학교도 높은 순위에 랭크되어 있어 이 근처 지역에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 이곳 두마게테에 살고 있어서 착하고 똑똑한 필리핀 사람들과 쉽게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 실리만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세부, 잠보안과 일로일로를 돌아다니던 설립자가 두마게테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친절함에 반해 이곳에 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실리만 대학교를 둘러봤으니 다시 리잘 블루바드로 나와 조금 더 걸어보면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시원한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거대한 나무들이 방파제를 따라 끝없이 뻗어 있는데 이 길이 정말 멋집니다. 나무 그늘 밑에서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을 보내는 필리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몰라요. 그렇게 이 길을 따라 조금 더 걷다 보면 제가 두마게테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산스리바를 만날 수 있어요. 필리핀 친구들에게 두마게테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냐고 물었더니 산스리바리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하던데 이곳은 디저트를 파는 두마게테의 맛집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천안 하면 호두 과자를 떠올리듯이 두마게테 하면 산스리바를 떠올린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산스리바리 뭐냐 하면 상호이자 디저트 이름입니다. 이렇게 빵을 층층이 쌓은 후 그 사이를 버터로 메꾼 디저트인데 이게 너무너무 유명하고 또 맛있어서 가게 이름이 음식 이름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고소하고 달콤하지만 또 살짝 쿠키처럼 씹히는 식감이 있어 버터의 고소함과 느끼한 풍미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데요. 다른 디저트처럼 많이 달지 않아서 저처럼 단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또한 이곳의 대표 디저트인 실바나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 색이 있어요. 검은색과 노란색. 맛을 설명하자면 아주 쫀득쫀득한 빅파이 같은 맛? 쫀득하지만 서걱거리는 그 식감이 신기해서 뒤돌아서면 다시 생각나는 아주 맛있는 디저트입니다. 그 외에 정말 많은 종류의 디저트들이 있어서 단 것들을 좋아하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산스리발의 디저트들보다는 옆에 있는 산스리발 비스트로에서 파는 음식이 더 맛있었는데 이 산스리발 본점은 디저트만 팔고 그 바로 옆에다가 새로 레스토랑을 만들었어요. 이곳에는 필리핀 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파는데 두마게테는 치킨이 맛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는 이 비스트로 시그니처 로스 치킨을 가장 추천하는 메뉴로 꼽겠습니다. 야채 안 먹기로 유명한 필리핀인데 이렇게 샐러드를 풍성하게 곁들여주는 곳이 있다니. 예전에 왔을 땐 혼자 여행을 했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가지 종류의 음식만 먹을 수 있었는데 이번엔 사람이 많으니 이것저것 시켜서 먹어보기로 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시그니처 로스트 치킨과 수제 햄버거, 스테이크 그리고 빠에야를 골랐습니다. 시간이 지났어도 이 시그니처 로스트 치킨이 저한테는 제일 맛있었고 수제 햄버거와 스테이크는 딱 생각하는 그런 맛이었어요. 그리고 빠에야는 좀 짰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빠에야 빼고는 다 맛있었어요. 여기서 아점을 먹은 후 두마게테 곳곳을 여행을 하고 다시 저녁을 먹으러 산스리발로 돌아왔습니다. 여긴 최소 2번은 와줘야 돼요. 오전에는 단품을 먹었으니 저녁에는 스페셜을 먹어보기로 하고 색다른 음식들이 있는 스페셜 A 코스를 시켜봤어요. 바게트 빵 위에 각종 요리들을 올려서 먹는 건가봐요. 여기 소고기는 우리나라 장조림 같은 맛이었고 새우 요리는 케이준 스타일로 매콤하면서 개운한 양념이 맛있었고 또 바닷가답게 새우도 통통하고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메뉴들은 대충 어디서 한번 먹어본 맛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었는데 도저히 무슨 맛인지 모르겠던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노란색 기름 위에 올리브가 올라간 음식인데 닭의 간을 갈아서 만든 음식이랍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식감이랑 맛이 프랑스에서 먹었던 푸아그라랑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살면서 푸아그라 먹을 일이 거의 없어서 그 맛을 까먹고 있었네요. 스파게티와 샐러드도 추가로 시켜서 다들 배부르게 저녁 식사를 한 후 이곳의 원조격인 디저트에 도전했습니다. 맛있어요. 맛있긴 한데 달아요.
이렇게 저녁을 먹고 다시 리젤 블루바드로 나오면 해가 저물고 거리는 어두워졌을 거예요. 필리핀에서는 밤거리를 돌아다니면 위험하다고 하지만 이곳 두마게테, 특히 리젤 블루바드는 아닙니다. 해가 지면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페리터미널 근처에는 큰 야시장이 열리기도 해서 낮에 없던 활기가 돌기 시작해요. 근처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사들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리젤 블루바드를 걸으며 하루의 여행을 마무리하기에 딱 좋습니다. 필리핀에서 한 달 살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곳은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곳 두마게테에서 오랫동안 한번 지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직 두마게테는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하진 않지만 이미 많은 서양인들에게는 쉬기 좋고 편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유명해져서 정착을 하러 이곳으로 많이 온다고 합니다. 저희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여행을 하시다가 보면 한적하고 어두운 약간은 오싹한 느낌이 드는 필리핀 밤거리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노란 텐트가 있는 곳을 어쩌면 한번 보셨을 수도 있어요. 도대체 여기는 어떤 곳이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주차장에 빌린 스쿠터를 주차하고 카지노로 들어서자 마이크를 잡고 뭐라 얘기하는 곳이 나타났는데 여기는 뭐하는 곳일까 하고 쳐다보니까 여기는 빙고를 하고 있네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진행을 필리핀어로 하고 있어서 쉽게 도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한번 해봤던 탁구공 룰렛을 해보기로 했어요. 아마도 제일 인기가 많은 게임이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찾으면 될 텐데요. 게임의 규칙은 정말 단순합니다. 아마 한두 판 정도만 어떻게 하는지 보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탁구공 3개를 던져 떨어진 곳의 트럼프 카드 모양과 같으면 돈을 따는 게임입니다. 바닥에는 6개의 카드 모양이 그려져 있고 각 카드 사이에는 낮게 칸이 구분되어 있어 탁구공이 굴러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걸 방지하고 있어요. 공 하나당 1배의 배당이 있기에 만약 하나의 카드에 2개의 탁구공이 멈춘다면 2배를, 3개가 모두 모이면 3배를 딸 수 있습니다. 걸 수 있는 카드의 모양은 총 6개, 그리고 탁구공은 3개. 대충 50% 정도의 확률이기에 만만해 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우선 공금에서 200페소씩 나눠주고 실전에 들어갔습니다. 한번 실제 게임을 볼까요? 그냥 한 방에 끝낼래요? 오. 너 뭐가 몇 개 걸었어? 에이. 그래, 많이 편하다. 너무 빨리 끝났는데. 해볼래. 야, 니가 왜 한 방에 걸어? 이렇게 못하는구나. 카지노라고 하면 성인들만 갈 수 있는 약간 안 좋은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여기는 뭐 애들도 있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들 게임에 참가하고 있어 약간 가족 유흥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코인 노래방 시설도 있고 음식점과 술을 파는 매대도 있어 더운 밤 더위와 무료함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현지인들이 여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 아마도 크게 위험하지 않은 곳이었어요. 뭐 물론 알아서 소매치기 같은 건 조심을 하긴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현지인은 호기심과 호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 일행은 정말 재미있게 이 카지노에서 놀 수 있었습니다. 탁구공 룰렛 부스 외에 진짜 룰렛도 있고 어릴 적 시장에서 보던 물방개 레이스처럼 작은 동물을 이용한 경주 게임도 있긴 한데 제가 갔을 때는 평일이고 또 사람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서 대부분 불이 꺼져 있어 많은 게임을 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다시 카드 룰렛 얘기로 돌아오면 미니멈 베팅 금액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20페소짜리 지폐를 거는데 아마 가장 저렴한 지폐가 20페소짜리이기 때문일 것 같아요.
뭐 꼬마들은 10회소짜리 동전도 걸긴 하던데 동전을 한번 게임장으로 들어가면 큰 물통에 넣고 다시 바꿔주지 않기 때문에 동전 배팅은 보기 힘들어요. 보통 20회소, 많이 걸면 100회소 정도 이렇게 소액 배팅을 하는데 만약 우리 같은 한국인이 여기에서 1000회소짜리 여러 장을 배팅한다? 그러면 아마도 집에 무사히 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범죄의 타겟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큰 금액을 베팅하고 싶으면 안전한 호텔 카지노로 가시고 여기서는 가볍게 즐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을 한번 볼까요? 진행자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탁구공을 건네줍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수행통에다가 탁구공을 던지면 돼요. 떨어진 탁구공이 어디에서 멈추는가 그것만 보면 되는데 탁구공이 모두 멈추면 진행하는 사람이 해당하는 위치에 걸려있는 돈 옆에 딴 돈을 같이 놔줍니다. 모두 정산이 끝나면 그 돈을 챙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돈인지 헷갈릴 것 같은데 다들 자기 돈은 철석같이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네 돈이니 내 돈이니 하는 실랑이는 거의 벌어지지 않아요. 또한 게임이 상당히 스피디하게 진행돼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우리는 외국인이라 그런지 공을 자주 줘서 많이 던졌는데 가끔 이렇게 탁구공이 막혀서 내려오지 않거나 탁구공이 통 밖으로 튕겨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던져보세요. 은근히 던지는 것도 쫄깃합니다.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제 손만 쳐다보거든요. 여기서 꼭 알아야 할 팁을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는 환전인데요. 100페소짜리라고 해봤자 2,00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여러 장 배팅을 할 수 있긴 한데 이런 곳에서는 게임에 너무 튀지 않도록 한 20페소나 50페소 정도로 소액 배팅을 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페소짜리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이 100페소짜리를 이 테이블 한쪽 구석에 던져놓고 체인지 20 이렇게 외치면 진행하는 사람이 와서 20페소짜리 5장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냥 100페소짜리를 내고 체인지라고만 하면 대부분 50페소짜리 2장으로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에 걸면 헷갈림. 두 번째는 배팅하는 방법인데요. 재미있는 게 이 하나의 지폐를 두 개의 카드 사이에 걸쳐서 걸면 이건 이 두 개의 카드에 각각 반씩 배팅한 거로 쳐져요. 그래서 10페소 동전 없이도 10페소를 배팅할 수 있어요. 가끔 돈이 애매하게 놓여진 경우 나한테 유리하게 진행자한테 말을 하면 대부분 내 말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여긴 막 눈에 불을 켜고 돈을 따라오는 곳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가끔 옆 사람이 훈수를 두거나 돈을 이렇게 살짝 옆으로 옮겨줄 때가 있는데 나 이 아저씨가 K로 옮겨줘서 2배 땄어. 이럴 때는 개평을 주는 게 매너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옆에 있는 아저씨가 다른 카드로 옮겨줘서 2배를 따서 20페소짜리를 하나를 개평으로 줬었죠.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는데 보시면 어떤 테이블은 카드가 3장씩 있고 어떤 테이블은 카드가 6장씩 하나의 라인에 그려져 있는 곳이 있어요. 카드가 3장씩 있으면 멀리 있는 곳에 돈을 걸기가 조금 힘든데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쪽에 6개의 카드가 있는 테이블도 있는데 이런 테이블은 정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진행 속도가 좀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3개짜리 테이블에 사람이 많고 6개짜리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파장도 일찍 됐어요. 스피디한 게임을 위해선 3개짜리 테이블에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로컬 카지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카지노에서 돈 따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한 명 빼고는 다 잃고 나왔어요. 하지만 2시간 동안 10,000원으로 정말 재미있게 놀다 왔답니다. 필리핀에 가시면 이런 재미있는 로컬 경험을 해보실 수 있으니 혹시 또 필리핀에 가시게 돼서 또 이런 장소를 발견하시게 되면 색다른 여행에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만 꼭 지키셔야 할 건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항상 소지품 조심하시고 뒷주머니에 지갑 넣지 말고 현금 많이 들고 다니지 않기, 이건 다 아시죠? 오늘은 두마게테 여행기 마지막 편으로 꼭 가봐야 할 두마게테 인근 여행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 저는 이미 2번이나 갔다 왔음에도 다시 두마게테를 가게 되면 꼭 다시 가고 싶은 곳들이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두마게테로 여행을 가시게 되면 저와 같은 감동을 한번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인삼투어입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발렌시아 타운이에요. 두마게테에서 차로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인데, 오늘 이 발렌시아 지역을 여행하기 위해 저희는 어제 스쿠터를 빌렸습니다. 왜냐면 두마게테에서 발렌시아까지 쭉 뻗은 큰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는 너무 심심하거든요. 하지만 스쿠터가 있으면 마음대로 이런 시골길을 달리면서 목가적인 풍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기에 더 풍요로운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시원한 나무 그늘과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이 작은 시골길을 따라 필리핀의 정취를 느끼다 보면 아름드리 큰 나무가 반겨주는 발렌시아 타운 플라자에 도착합니다. 론리플래닛에서 극찬을 하는 곳답게 정말 아름다운 광장이 있는 곳인데요. 오래전 스페인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진 분수가 유명한 곳인데 지금도 작동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광장을 둘러싸고 아름드리 자란 나무는 뜨거운 햇빛을 막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는데 이 시원한 그늘이 주는 매력 때문에 여기를 다시 찾아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예전에 왔을 때의 느낌이 살지 않아서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그땐 진짜 여기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였는데요. 발렌시아 타운에서 조금만 더 가면 테헤르 워터파크가 있어요. 세부의 플랜테이션 베이 같은 고급 리조트에 비하면 정말 초라한 시설이지만 그래도 정말 저렴한 가격에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수영장을 가로지르는 짚라인이 있어서 한번 타보기로 했어요. 짚라인의 가격은 단돈 150페소, 그리고 수영장 입장료는 할인을 해줘서 80페소, 다 합쳐도 5,000원이 안됩니다. 짚라인은 수영복으로 갈아입기 전에 타는 게 좋다고 해서 짚라인을 먼저 타기로 했어요. 하네스를 착용하고 ATV를 타고 어딘가로 갑니다. 짚라인을 타러 왔는데 이 재미있는 ATV는 덤으로 타네요. 저는 짚라인을 처음 타봤는데 짚라인을 타러 가는 길부터 뭔가 심장이 좀 쫄깃쫄깃해졌어요. 이렇게 바닥이 썩은 나무를 잘 피해서 짚라인 타는 곳에 올라왔더니 와, 이게 밑에서 봤던 것과 달리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의 높이가 한 7m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짚라인을 탈 수 있게 준비해주는 아저씨가 일하는 걸 보는 게 제일 불안했어요. 안전문 열리는 소리조차 오금이 저리게 무섭습니다. 네, 저 원래 높은 곳 싫어합니다. 간다. 되게 오래 간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내려가는 것 위에 올라서자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원래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괜히 탄다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나 인생 다시는 안 할 것 같아. 나 지금도 안 하고 싶은데. 나 TV에서 예능에서 연예인들이 막 이런 거 못하겠다고 막 주저앉고 그러는 심정을 알 것 같아. 안 무서우세요? 생각이 없는데. 생각보다 개 무서워. 가기 싫어. 경치는 좋아. 고! 출발을 했는데 와, 이거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어요.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무서움은 스릴로 곧 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구경할 때는 한참 가는 것 같던데 막상 타고 내려올 때는 정말 빨리 끝나서 오히려 아쉬웠어요. 하늘 위에서 줄에 매달려 빠른 속도로 내려오며 구경하는 경치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오, 재밌다. It's fun. 재밌다. 내려올 때 재밌다. 성공! 겁나 재밌어 이거. 와, 저 위에서 겁나 무서운데. 마지막 주자인 토니 형도 신나는 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저 위에 있을 때는 그렇게 무서웠는데 이제는 또 타고 싶다는 생각만 들어요. 앞으로도 어딜 가든 짚라인이 있다면 이 짚라인은 꼭 한번 타봐야겠어요. 이제 수영장을 접수할 차례입니다. 10월은 필리핀 비수기라 사람이 없어요.
필리핀은 3, 4, 5월이 제일 덥거든요. 사실 그래서 입장료도 할인해 준 거긴 한데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좀 아쉽습니다. 예전에 왔을 때는 성수기 때 와서 사람이 꽤 많았었는데 덕분에 수영장을 전세 낸 것처럼 마음껏 뛰어놀았어요. 날씨는 흐려도 필리핀은 필리핀이라 엄청 더웠거든요. 2개밖에 없는 워터슬라이드지만 대기 시간 없이 타고 또 타면서 정말 신나게 놀았습니다. 다들 물을 좋아하는 멤버라 그런가 워터파크에서 제일 재미있게 놀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몇 시간은 더 놀고 싶었지만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이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이브 코스가 있는 발린사사요 트윈 레이크를 가야 했기 때문에 아쉬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쪽으로는 세부섬이 보이는 푸른 바다가, 다른 한쪽으로는 구름이 걸려있는 산봉우리가 보이는, 마치 제주도의 중산간지대를 달리는 느낌이 드는 이 길은 제가 필리핀에서 제일 좋아하는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바다에서 산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점점 선선한 느낌이 드는 것도 기분이 좋고, 중간중간 이렇게 멋진 나무가 만들어주는 목가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또한 오르내리는 차도 거의 없어 한적한 분위기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거든요. 오늘은 학교가 끝난 후 산중턱의 마을로 올라가는 아이들이 많아 심심하지가 않네요. 안녕 손인사를 하며 귀여운 아이들과 함께 올라가는 길은 또 색다른 즐거움이었습니다. 이 산길을 1시간 정도 올라가면 발린사사요 트윈 레이크라는 큰 화산 호수가 있어요. 오늘은 테헤르 워터파크에서 너무 재미있게 노는 바람에 출입 가능한 시간이 지나서 정상까지 올라가진 못했지만 올라가면 이렇게 멋진 호수가 있답니다. 호수에 가까이 가면 배를 타고 호수 구경을 할 수 있는데 이게 2017년 기준으로는 가격이 1시간 500페소 정도, 만원 정도 하는 가격인데 이 뱃사공이 배도 저어주고 가이드도 해줍니다. 새소리와 바람소리 그리고 노를 저을 때 나는 물소리만 들리는 정말 고요한 호수.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들었던 오토바이의 엔진 소리와 너무 대비되는 평안함이 온몸을 감쌉니다. 이렇게 두마게트 근처에는 조용하고 한적하며 마음껏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좋은 여행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가지는 못했지만 기분 좋게 떨어지는 시원한 폭포를 맞을 수 있는 카사로로 폭포도 발렌시아 타운 근처에 있어요. 다만 그 폭포까지 가는 길이 좀 험난하니까 체력적으로 자신이 있으신 분들 또는 계곡 트레킹을 좋아하신다면 추천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필리핀에 좋았던 데가 진짜 많네요. 세부섬의 캐녀니어링도 정말 재미있었거든요. 나중에 여기 얘기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시간에 여유가 조금 있다면 필리핀 세부를 떠나 이곳 두마게테에서 아름다운 필리핀을 느껴보시기를 인삼투어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어느덧 두마게테에서 5박 6일이 지나갔네요. 2번이나 왔지만 다시 또 가고 싶은 두마게테. 다음에 다시 가게 되면 더 재미있고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 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새로운 여행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